앵커 초대석입니다. 오늘은 증권사 연구원님을 모실까 하는데요. 증권사 연구원분들은 제가 시장에서 이슈 트렌드를 선도하는 분을 위주로 엄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이영권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일반 투자자분들은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이슈 리포트를 발간해 주시는 연구원님들께서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시는지요? 예,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는 일단 주변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쉽게 말해서는 유행에 좀 더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인기를 얻고 있는 상품이 어떤 건지 좀 살피는 습관, 그런 부분들이 몸에 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 인기 있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제품일 수도 있겠고요. TV 프로그램 같은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무형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것들,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모아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상품들이 히트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명동에 가보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미 몇 년 전부터 사실 중국 사람들이 화장품 샵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단순히 중국 사람이 많구나 그렇게 하고 생각한다면은 정말 좋은 투자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하시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에서 가장 트렌디한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러분도 트렌디한 남자, 여자분으로 거듭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원님 리포트들을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받았던 인상은 상당히 긴 호흡으로 바라볼 트렌드를 발굴하신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간단 명료하지만 좀 인상이 굉장히 컸어요. 어떤 통찰력이 좀 내재돼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는 한번 해봤었는데요, 연구원님. 지난해 연말부터 내셨던 리포트들을 보면은 빅데이터, 데이터가 자원이 된다, SNS, 클라우드, 1인 미디어, 또 CCTV,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투자자분들께서 계속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트렌드는 뭘까요? 예, 기본적으로 전부 다 장기적인 트렌드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고요. 먼저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장기적으로 계속 주목해야 될 신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T가 발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기계와 컴퓨터가 대체를 하고 있고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한 분야입니다. 클라우드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과거하고는 다른 분야의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고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IT 분야의 신사업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트렌드를 파악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통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SNS 산업 자체가 발전할 수도 있지만 SNS를 통해서 전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SNS를 사용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은 상당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1인 미디어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SNS 확산과 같이 성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소수 매니아들만 보는 분야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MBC와 같은 공중파에서도 비슷한 포맷의 프로그램이 나타나고 있고요. IT 장비가 발전하고 이제 초고속 네트워크가 일반화되면서 관련 시장은 계속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업체가 많지 않지만 이들 업체가 조금 더 선도적인 입지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CCTV는 어린이집에 의무 설치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좀 매출이 증가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이런 관련 산업 자체가 역시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 SNS도 그래서 연구원님 리포트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딱 두 마디를 제가 하나 인용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더라고요. 궁금하시면 제 SNS로 여러분들 다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지금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에 대한 표도 제가 좀 따서 제 SNS에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연구원님 최근에 이제 내셨던 리포트를 보게 되면은 이른바 쿡방의 인기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더라고요. 이런 트렌드가 남자들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시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핫한 TV 프로그램 쿡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쿡방이 왜 인기를 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사실 이제 쿡방이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고 이전에는 먹방이라는 것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좀 기쁨을 찾고 좀 대리만족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먹는 것을 지켜보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직접 만들고 싶다라는 욕구를 계속 자극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쿡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를 볼 수가 있겠고 최근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역시 남자가 요리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남자가 요리를 하게 되는 부분, 사회적인 시스템의 변화라고 같이 맞물려서 볼 수가 있겠는데 남자들의 가사분담률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결국 남자가 요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이 맞물려가지고 이쪽에 대한 시장 니즈가 조금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좀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리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관련된 제품이나 식자재 이런 쪽에 대해서도 관심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올해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5천만 인구 가운데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진 여초시대의 시작점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과 또 맞물려서도 이런 남성들의 가사분담 이슈 계속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요. 이런 또 우리 생활 트렌드에서도 또 확인이 되고 있네요. 특히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제품들 대신해서 고급 식자재, 고급 프리미엄 식자재 시장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밝히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집에서 직접 요리를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쪽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상당히 간단한 식자재에서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TV 프로그램도 아주 쉬운 식자재로 요리를 만드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간단한 식자재를 사용을 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프리미엄 식자재를 쓰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뭐 같은 조미료를 쓰더라도 천연 조미료 내지는 조금 더 프리미엄 조미료를 쓰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관련된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식자재 시장 많이 이제 커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프리미엄 식자재 시장 부분들이 분명히 커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고요. 거기하고 같이 발맞춰서 간편식과 인스턴트 시장 규모도 계속 증가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조 자체가 1인 가구, 그 다음에 나홀로 살고 독신자 가구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좀 소외됐었던 가정식 그리고 관련된 식자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동반 성장으로 예상을 해주고 계시네요. 간편식, 인스턴트, 그리고 고급 식자재까지. 뭐 시장에서는 벌써요. 그 백선생 프로그램. 특히 백선생 프로그램 인기 많은데 그래서 뭐 한번 식자재 다루잖아요. 주제를 매주 다루면은 그 식자재가 품절 사례를 이룰 정도라고 합니다. 뭐 얼마 전엔 닭도 다루시고 뭐 많이 매주 주제가 바뀌더라고요. 실제로 그 생활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생각보다 관련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먼저 대형 유통업체들이 프리미엄 식품관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셨는데요. 알아볼까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부분 식품관을 개관을 했고요. 규모를 계속 좀 키워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현대백화점이 이제 판교점에다가 프리미엄 식품관을 런칭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세계가 계속 이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죠. 스타슈퍼나 SSG 같은 이제 뭐 푸드마켓 관련된 브랜드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갤러리아도 고메이 사구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프리미엄 식품관에 진출하고 있는데 결국 유통업체가 이쪽 시장이 커진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선점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지만 유통업체의 파워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유통업체는 국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 자체 브랜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음식료주 가운데서도 식자재 부분을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진출한 기업들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기업들인가요? 네, 음식료 업체들도 식자재나 간편 가정식 쪽에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편의점을 통해서 관련된 제품들을 좀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고요. 신세계 푸드도 이제 요리공식이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간편 가정식 쪽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마트도 피코크 브랜드를 최근에 강화를 하고 있는데
결국 간편 가정식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는 프리미엄 식자재 이런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 늘려나고 나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리포트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앵커 초대석에서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원과 함께 요리하는 남자가 중장기 트렌드가 될 것이라는 부분들 알아봤습니다.